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보러 모인 인파 사이로 음주 차량이 난입해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배우 정준호의 숙취 해소제 모닝 화이팅이 뉴욕 뉴저지에 상륙했습니다. 41세 한인 라이언 박이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돼 한인 사회에 큰 경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말실수를 반복, 후보 교체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한 차량이 돌진해 엄마와 아들 등 3명이 사망하고 최소 8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관람하러 모인 인파들 사이로 한 픽업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경 로어 맨해튼의 콜리어스 후크 공원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회색 픽업 트럭이 워터가와 잭슨가의 정지 표지판을 넘어 공원으로 돌진했고 그로 인해 4명의 시민은 트럭 아래에 깔렸습니다. 이들 중 59세 루실 핑크니와 그녀의 38세 아들 헤르난 핑크니, 그리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성은 사망했으며 30세 여성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11세 남자아이를 포함한 8명의 시민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뉴저지 출신 남성 다니엘 하이든을 음주운전 등으로 체포, 현재 그를 구금 중입니다. 그는 얼굴과 머리 등의 출혈로 처치를 받았으며 아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배우 정준호의 모닝 화이팅이 뉴욕 뉴저지에 상륙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특허 출원한 발효 헛개 성분으로 탁월한 숙취 해소 기능을 보이는 배우 정준호의 모닝 화이팅이 뉴욕 뉴저지 한인마트에 출시됩니다. 모닝 화이팅은 발효 헛개와 헛개 농축액, 밀크시슬 추출물, 울금, 강황, 복합 허브 추출물, 스테비아 등으로 구성돼 대표적인 숙취 증상들을 모두 다스려주며 기존 제품들에 비해 50%가량 낮은 칼로리와 자몽의 상큼한 맛을 더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 음료입니다. 모닝 화이팅의 대표이사 정준호는 한국인들은 술을 매개로 우정과 의리를 다지는 문화가 있다며 그런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음료인 숙취 해소제를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개발해 K드링크로 전 세계에 선보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그 헛개나무, 특히 이제 간 기능 회복에 상당히 탁월한 헛개나무를 발효시킨 이 음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6주 동안 헛개나무를 숙성해서 발효시킨 원료를 가지고 출시한 게 이제 모닝 화이팅입니다. 해당 제품은 술자리 시작 전 원액으로 한 잔, 길어지는 술자리에서 음주 중 음료수처럼 한 잔, 또는 술과 함께 섞어 한 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특히 헛개를 특허 출원 방법으로 발효하여 숙취를 줄이고 청량감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모닝 화이팅은 여성 변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간 기능 활성화 및 체력 증진에도 도움을 주는 건강 음료로 맛과 건강을 함께 챙겼다고 정준호 이사는 소개했습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이 모닝 화이팅을 꾸준히 드신 분들한테는 통계적으로 저희가 테스팅을 해봤는데 그 변비 효과에 상당히 효과가 되게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남성분들은 한 2, 3개월 꾸준히 먹고 나서 특히 아침에 좀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있었다. 그리고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 모닝 화이팅은 뉴욕과 뉴저지 한인 유통업체들에 납품될 예정이며 여러 한인 행사들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정준호 이사는 어느덧 14년차 CEO로서 제 자식 키운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제품이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해 41살에 불과한 전도 유망한 한인 법조인이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돼 미주 한인 이민사회의 큰 경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2020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의 항소사건 감독관으로 근무 중인 올해 41세의 한인 법조인 라이언 와이 박 씨를 제4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연방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면 제4항소법원 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41세의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된 것은 지난 2019년 37세 여성이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연소이며 항소법원 판사 임명대의 평균 나이인 50.6세보다 10년 정도 젊은 것입니다. 박 씨는 2005년 에머스트 칼리지를 졸업한 뒤 풀브라이트 장학생에 선임돼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으며 2010년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뉴욕 남부연방법원제도 라코프 판사의 서기로 일했습니다. 박 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방 제2항소법원 로버트 카츠만 판사의 서기로 특히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루스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의 로클럭으로 일하면서 일찌감치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박명찬 씨와 실비아 김 박 씨의 자녀로 미네소타의 세인트볼에서 자랐으며 지난 2011년 에머스트 칼리지 동창인 유니 캐슬린 박 씨와 결혼했고 만약 연방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면 제4연방항소법원 최초의 아시안 판사가 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47세 한인 여성 법조인 신디 정 씨가 제3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됐고 2022년 9월에는 한인 1.5세인 54세 존 리 씨가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또한 허버트 최, 루시 고 등 2명은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했었고 마이클 박 씨는 뉴욕을 관할하는 제2연방항소법원 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나는 흑인 대통령과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고 발언해 또다시 인지능력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부통령으로 일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한 뒤 흑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최초의 흑인 여성을 대법관에 임명했고 최초의 흑인 여성을 부통령으로 뽑았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흑인 여성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투표가 왜 중요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려 한다고 말하려다 답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다며 말을 중단하는 등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말을 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TV 토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제가 망쳤다며 제가 실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아 군인 가족을 백악관에 초청, 연설하는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우리 동지 중 한 사람,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라며 말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골프장에서 바이든이 고장난 쓰레기 더미 같았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내 상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 비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장 카트에서 동반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영상을 입수, 공개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카트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며 내가 바이든을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다며 그는 선거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는 결국 카말라 해리스가 내 상대가 된다는 뜻이며 해리스가 바이든보다는 낫지만 너무나도 형편없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특히 F자로 시작되는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고장난 쓰레기 더미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공세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완주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 별다른 공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바이든이 이미 낙마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사퇴하면 3살 젊은 자신에게 고령 논란의 불씨가 옮겨붙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 연방 하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출신 세스 몰튼 하원 의원은 독립기념일인 어제 보스턴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바이든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엄청난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조지 워싱턴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몰튼 의원은 또 새로운 리더들이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서 출마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은 옆으로 비켜서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최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2번째 임기를 마친 뒤 임기 제한 조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몰튼 의원이 건국의 아버지를 따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로이드 도겟 하원 의원이 존슨 대통령을 따르라며 사퇴를 촉구한 뒤 그 다음 날인 3일에는 라울 그리헬버 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하루에 한 번씩 연방 하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들 외에도 조만간 수십 명의 하원 의원들이 동시에 공동 성명 형태로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의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스 앤 푸어스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탈리아, 프랑스가 이미 높을 대로 높아진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탠더스 앤 푸어스는 선거가 닥친 지금 시점에서 시장 압력이 크게 높아져야만 이들 국가의 정부가 보다 확실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국제신용평가사 스코프 레이팅스도 이날 보고서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면 이들 국가와 영국의 재정 상황에 압박이 될 것이며 정책이 변화해야 정부의 부채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두 신용평가사의 정부 부채 증가 우려 보고서는 마침 미국 증시 휴장일인 독립기념일에 발표돼 주식시장에 영향은 없었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이 문제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도 지난주 다시 한번 미국 정부의 부채에 대해 경고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2일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감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오는 9일부터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과 콜라보한 스페셜 그레이드 갈릭 소스를 선보입니다. 맥도날드는 앱을 통해 7월 9일부터 주술 마법사들의 무한한 파워를 보여준 주술회전과 손을 잡고 새로운 스페셜 그레이드 갈릭 소스를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스는 일본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블랙 갈릭 소스에서 영감을 얻은 소스로 마늘과 간장 맛에 톡 쏘면서 달콤함을 더해줍니다. 새로운 소스의 패키지는 유명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주술회전의 인기 캐릭터들이 들어간 8개의 각기 다른 뚜껑 디자인을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서 매장 2곳을 철수했던 가구업체 이케아가 이번엔 명품 매장이 즐비한 맨해튼 5번가에 진출합니다. 티파니와 샤넬 등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맨해튼 5번가에 스웨덴 조립식 가구업체 이케아의 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케아의 모기업인 잉카그룹 산하의 투자부문 자회사 잉카인베스트먼트는 5번가에 들어서는 새 빌딩의 소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맨하탄의 5번가에 고객과 만남의 장소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프랑스 명품 재벌 모에테네시 루이비통처럼 세계 주요 도시에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케아가 매입한 이 매장은 575번가로 총 면적 약 92,900제곱미터,
건물 지분 3분의 1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케아는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는 이유로 고객들이 직접 상담을 받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유럽 콘서트를 진행하며 미국 팬들 사이에서 유럽 여행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인기 절정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유럽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유럽 여행을 가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스위프트의 스케줄을 점검한 후 여행 스케줄을 계획하며 미국보다는 저렴한 티켓을 구입하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여행 추세가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조사 업체 모닝컨설트가 지난 3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이 넘는 53%가 스위프트의 팬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16%는 스스로를 열성 팬으로 인식했습니다. 한편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관계자는 지난해 스위프트의 에든버러 콘서트 티켓 판매가 시작된 뒤 미국인들의 에든버러 숙소 검색 건수가 약 500%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의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어제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함에 따라 순핵 영국 총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최근 100년 중 가장 빠른 6월 말 5등급 슈퍼 태풍인 허리케인 베릴이 카리브해 자메이카를 엄습해 통상 7월 중순보다 20일 정도 빨리 이 일대가 허리케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테슬라가 예상을 뛰어넘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기록하며 이틀째 주가가 17% 급등하자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들이 35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방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을 위해 모더나에게 거액을 지원한 가운데 콜로라도주에서 네 번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브루클린 플랫부시의 델리 앞에서 22세 남성이 다른 남성과 말다툼 도중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4시 반쯤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이 경찰 추격을 받던 도난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목숨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독립기념일인 어제 뉴욕 맨해튼에서 네이션스 핫도그 먹기 대회가 열려 10분간 58개를 먹어치운 26세 시카고 남성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강한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최저 기온은 7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1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5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